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 이런 모양이었죠. 1 빼기 x제곱에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2x에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이 n이 나중에 정수로 해서 뭐 양의 정수니 저기 짝수니 홀수니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설명을 더 할 건데 뭐 실제로는 숫자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그냥 숫자를 짝홀 나누고 싶어서 홀수 짝수 쓴 겁니다.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에 붙는 요 개수, 지난 시간에 얘를 px, qx라 두고 요게 애널레틱하냐? 특히 이제 특정 지점 x 낫인데 보통 x 낫을 0이라고 했을 때 x 이꼴 0에서 요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미분 가능하냐를 살펴보면 웬만하면 해석적이냐 아니냐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애널리틱하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 y는 급수 형태로 해를 가진다라는 수학에 증명된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0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y 프라임도 구하고 y2 프라임도 구해서 이 세 가지를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씩을 얻었습니다. 노트가 돼 있겠지만 뭐 EA2 N 더하기 1에 A0는 0하고 뭐 이 다 안 쓸게요. 일일이 다 쓰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해서 그때 풀었던 게 그럼 그 솔루션 Y 내가 풀고자 하는 이 시리즈 솔루션은 결국은 어떤 임의의 상수 A0에 요 AM에 0 넣은 겁니다. A0에 Y1X하고 A1에 Y2X 이런 형태로 해서 Y1, Y2X라는 두 개의 베이시스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두 개의 베이시스고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형태로 해서 최종 제너럴 솔루션 Y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서로 인디펜던트한지 그리고 또 수렴해야 되겠죠. 이게 시리즈 급수니 무한 급수니까요. 수렴하는지 등등 뭐 이런 것도 확인은 해야 되나? 그 레이시오 테스트를 이용해서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때 y1x는 뭐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n 더하기 1 x제곱 그다음은 4 팩토리얼 분의 여기까지만 쓸게요. n 더하기 1 n 더하기 3 하고 x의 4승 그다음 빼기로 해서 뭐 계속해서 6승 8승 10승 짝수차 항만 쭉 합친 거고 y2는 홀수차 항만 쭉 합해서 더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때 풀어줬었고 얘를 가지고 그 다음 풀어나갈 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던 걸로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위에 썼던 n, 있죠? n을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n이 이제 정수예요. 이게 g 플러스로 하면 이제 양의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정수 영역 안에 어떤 하나의 값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even 넘버입니다. 짝수예요, 짝수. 짝수다라고 합시다. 뭐 그럼 당연히 양의 정수라고 하고 아드 넘버인 경우도 있겠죠. 네, 그 두 개 다 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이 양의 정수인데 짝수면요. 요거 가지고 얻어내는 게 y1x가 될 거고요. n이 양의 정수이면서 홀수인 경우는 y2x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 배웠던 y1, y2x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 갈 거고 요때 요 y1x와 y2x의 상수배 있죠. 여기 a0 곱하고 a1 곱했잖아요. 여기 상수배. 요런 거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할 겁니다. 이미 한 겁니다. 이름만 갖다고 친 겁니다. 그래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이거 n차의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래서 폴리노미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르장드르 다항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n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에 요 미방에 여기에 요 n이요 n 값이 양의 짝수냐 홀수냐 뭐 이런 얘기들로 연관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르장드르 공간이 없어서 뒤로 넘어갑시다.
이 르장드르 미방의 n에 그게 이제 정수 영역 안에 있는데 저기 이분인 경우에 이분 짝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 y1x의 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a0 나오고 그 다음에 a2 나오고 그 다음에 a4 나와서 이렇게 짝수창으로 쭉 해서 an까지 쭉 뻗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am부터 구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서 거꾸로 쭉 역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방향은. 그 다음에 요건 이분일 때고요. 만약에 아드 넘버이면 이번에는 A 어, 1 구하고 뭐 A 3 구하고 5 구하고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요것도 A의 m-1까지 구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뭐 앞이랑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요거 식 3개 찾았는데 세 번째 거 써둔 거 기억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썼던 게 그 점화식 형태로 썼던 건데요. 지난 시간에 썼던 거를 한 번 더 여기 써줄게요. 그때 썼던 게 이겁니다. A의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 m 더하기 1 n 마이너스 m n 더하기 m 더하기 1의 am. 네, 요 앞에서 유도했던 점화식입니다. 얘를 am에 대해서 쓸게요. am에 대해서 쓰면 넘기면 돼요. 이쪽으로 요 앞에 덩어리만 넘기면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 m 빨리 쓸게요. 1 여기는 m 더하기 2 m 더하기 1에다가 a에 m 더하기 2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거를 a 저기 르장드르 다항식의 아까 말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결국 a0부터 an까지 쭉 구성될 거라서 이게 사실상 n차 x의 n승까지만 있는 n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르장드르 다항식의 가장 높은 차수의 거듭제곱 xn의 개수는 an일 거니까 이걸 an을 좀 결정을 하고 싶어요. 이 점화식으로부터 an을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n이 그럼 0일 수도 있고 양의 정수, 0보다 큰 양의 정수인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n이 0일 때는 결국은 앞에 있는 이 개수들 뭐 다 따질 거 없으면 그냥 an 1밖에 없습니다. 뒤에 차수가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a0 없고 하나밖에 없어서 일반항은 이거예요. 문제는 양의 정수일 때 이걸 일반항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게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과정인데 결론부터 여기 써줄게요.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제곱분의 잠시 인터넷이 불안해서 그냥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로 갔 어디 갔 그래서 그 르장드르 다항식의 가장 높은 차수의 가장 높은 차수 이 n차 다항식이니까요. xn의 개수 an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쓴 거 다 날라갔다. 여기 썼는데. 어,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n이 0일 때 하고 n이 양의 정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이때는 an이 1이고 이때는 an이 무슨 모양일까인데 찾아보니까 2n의 팩토리얼이고 얘는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답을 알고 한번 쭉 찾아가 볼게요. 자, 그럼 요 식을 좀 끌고 와서 변형을 좀 할게요. a에는 2의 n승이니까 2를 n번 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n개 있는 거예요. 예, 곱할 거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인데 n부터 n-1, n-2 해서 곱해가지고 1까지 곱한 다음에 n 팩토리얼 제곱이니까 하나는 그대로 놔둘게요. 위에 거는 2n 팩토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자의 2n 팩토리얼도 좀 바꿔 써보면 2n부터 출발해서 2n에서 하나 작은 거, 2n에서 하나 더 작은 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겠죠. 1까지 결국은. 자, 이러면 일단 여기
2하고 n 이거 보이죠? 걔가 여기 2n하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 2 하나하고 여기 n-1하고 하면 2n 빼기 2잖아요. 걔가 요거랑 없어집니다. 가운데 여기 홀수 번째는 살아요. 그 다음 여기 또 2가 있겠죠. 얘랑 여기 요거랑 붙이면 2n 빼기 4잖아요. 그럼 요 뒤에 안 썼지만 2n 빼기 4 이게 날라갑니다. 이거 홀수 번째는 살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n개니까 얘도 n부터 1까지니까 이게 n개잖아요. 제일 앞에 것끼리 두 번째 앞에 것끼리 이렇게 계속 짝을 지으면 요 2n 팩토리얼에 2n부터 1까지 있는데 이 2n 한 칸 건너뛰고 죽고 한 칸 건너뛰고 죽고 이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3 살고 2는 죽고 1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요 앞에 이만큼 덩어리는 다 약분 분자에 있는 거랑 약분되어서 없어지니까 n 팩토리얼만 남고요. 위에 있는 거는 2n-1, 2n-3 뭐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3 마지막에 1 이렇게 살 겁니다. 그냥 변형한 거예요. 요걸 머리에 하나 놓고 자리가 없어서 뒤로 갑시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점화식 있죠. AN을 구하기 위해서 세웠던 점화식 그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3번으로 썼던 식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m-m 이렇게 한번 써줬어요. 요거 그대로 이용할게요. 이게 A의 M 더하기인데 얘를 가지고요. AN을 방금 전에 구한 그 AN 뭐 나중에 알 겁니다. 했던 거 찾아가 볼게요. 그럼 M을 N-2라고 합시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의 N-2는 마이너스 지금 여기다 N 빼기 N-2 N 더하기 N-2 더하기 1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는 N-2 더하기 2 N-2 더하기 1 하고 여기 A에 M 자리에 N 빼기 2를 넣으면 빼기 2랑 더하기 2는 없어지니까 AN만 남아요. 이거를 식을 써보면 이거 없어지고 더하기 2 남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2 생기고 얘는 n하고 n이니까 2n 빼기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이거 없어지니까 n이고 얘는 이렇게 그냥 빼기 1이니까 n-1 됐죠? 그리고 an 달라붙습니다. 됐다. 얘를 아까 전에 동원한 요 an을 뭐라고 뒀잖아요. 그 복잡한 식 끌고 올게요. 2n-1에 n, n-1에 곱에 2의 n승의 n 팩토리얼의 제곱에 2n 전체 팩토리얼 요걸로 하기로 했어요. 요걸 한번 넣으면 일단 이건 이렇다라고 두고 푸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네라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뒀을까 하는 것은 수학자들의 엄청난 인사이트에서부터 연습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요건 두 개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 요 2의 n승 쓰고 n 팩토리얼 제곱이니까 n n-1, n-2에서 땡땡땡 이렇게 안 할 거다. 지우자. 여기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요거는 n하고 n만 하나 끄집어내고 n-1 팩 두고요. 그 다음 n팩의 제곱의 두 번째 거는 n하고 n-1은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n-2의 팩토리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분자를 보면 n-1이고 얘는 2n 팩토리얼이니까 2n 쓰고 2n 빼기 1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팩토리얼로 정리. 이렇게 하면 죽을 것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일단 n-1, n-1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n하고 여기 있는 2n을 찾아놓은 게 있는데 2n이 얘랑 해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n-1 얘하고 얘 밑에 삼각형하고 이것도 안녕히 가세요. 약분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n승하고 n-1의 팩토리얼하고 n-2의 팩토리얼 이렇게 남고 위에 분자는 마지막에 있었던 2n-2의 팩토리얼만 남습니다. 이게 a의 n-입니다. 이거 일단 하나 체크. 이게 모양을 잘 봐두세요. 그 다음 자리가 없어서 넘어가면 이걸 넣을 겁니다. m에다가 n-4를 넣고 또 a에 n-4는 하고 블라블라 뒤로 가서 해봅시다. 자, 대입해 볼게요. 왜 이래?
n에다가 m에 n-4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a에 n-4는이니까 마이너스하고 보자. 식을 넣으면 4, n-4니까 m 자리에다가 n-4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n 빼기 n-4 이렇게 되고 n 더하기 n-4 더하기 1. 여기 다 해주는 이유가요. 책에는 이걸 안 해줘요. 안 믿더라고.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내가 학생들에게 해보라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n 빼기 4에다가 더하기고 n 빼기 4에 더하기 1 하고 a에 이번에는 n 빼기 4 더하기니까 n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면 요거 죽고 이렇게 되니까 4. 그 다음 얘는 2n 빼기 3. 위에 분자는 n-2, n-3 하고 여기에 a에 n-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앞에서 배운 대로 요거는 4, 2n-3 요건 그대로 일단 가지고 올 거고요. 얘는 아까 앞에서 유추한 그 식을 또 활용할 겁니다. 식을 써보면 a의 n-2 앞에서 요거 a의 n-2 차단했잖아요. 이만큼 들고 뒤로 들고 올 겁니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에 2의 n승 n-1의 팩토리얼 n-2의 팩토리얼 쓰고 2n-2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부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 풀로 써봅시다. 4 2n-3 2의 n승에 n-1 팩은요 n-1만 남기고 여기만 이렇게 없앨게요. 요거 n-2의 팩토리얼은 n-2하고 n-3은 끄집어내고 그 다음 거부터는 팩토리얼로 남깁니다. 분자는 n-2, n-3 그대로 가지고 오고 위에 2n 빼기 2의 팩토리얼인데 얘도 몇 개, 두 개만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팩토리얼로 남깁니다. 자, 이러고 지워질 걸 살펴보면 일단 보자. n-2하고 n-3 여기 n-2하고 n-3 다 날립시다. 됐고 그 다음 또 죽일 게 요 2n-3하고 요 2n-3 날립니다. 네, 이것도 날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없앨 수 있는 게 요 4를 2하고 2라고 바꾸면 요거 하고요. 요 2하고 n-1하고 요 위에 있는 거랑 요렇게 없어집니다. 됐죠? 그렇게 없애고 아쉬웠지. 오케이. 식을 이제 깔끔하게 써보면 분자는 2n 빼기 4의 팩토리얼만 남고 아래쪽은 2의 n승 끌고 오고 이 2를요. 2 팩토리얼로 고쳐 쓸게요. 뭐 2를 곱해도 상관없으니. 그러면 요거 n 빼기 2 남고 요거 n 빼기 4 팩토리얼 남죠. n 빼기 2 팩, n 빼기 4 팩. 이렇게 남습니다. 됐죠? 요게 a의 n-4예요. 요렇게 식 쓴 거하고 사실 아까 A의 n-2 앞에 슬라이드에 쓴 거하고 요거 한번 식을 지금 슬라이드가 서로 달라서 한꺼번에 보긴 힘든데요. 가만 보세요. 여기 n 빼기이고 2n 빼기 요걸 기억하고 뒤에 거도 한번 보세요. 되게 n 대신 n 뭔가를 좀 잡아 넣은 거 보는데 요거를요 2 곱하기 m에서 m이 2라고 생각하고요. 요 앞에 있는 얘는 2 곱하기 m인데 m이 1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요 두 개씩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하나의 종이에 쓰고 감상을 해보면 이거 A의 n 빼기 2m은 하고 부호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으로 쓰면 2의 n승의 m 팩토리얼에 n-m의 전체 팩에 n 빼기 2m의 팩토리얼 분의 2n 빼기 2m의 팩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뭐 패턴만 보면 난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하면 집에 가서 m은 m 빼기 6도 하고요. m은 m 빼기 8도 해보세요. 그럼 이 일반항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 a의 n-2m 이거를요. 아까 말한 그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 오늘 배웠 제일 앞에 나오죠. 1-x y2' 빼기 2xy' 더하기 n
n 더하기 1의 y는 0이라고 하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n차 방식입니다. 그 르장드르 이 해가 되는 y를 a0, y1, x 더하기 a1, y2, x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런 다항식들의 1차 결합 형태로 썼고 이 각각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p를 따서 pnx라 쓰고요. 요게 이제 그 르장드르 미방의 솔루션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급수 형태로 쓴데 요 솔루션이 급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부터 뭐한데 am의 x의 m승 이거니까 요거를 급수 형태로 쓰는데 지금 이게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n 빼기 2m으로 표현돼서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m에서 0부터 뭐 어디까지 가겠죠. 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n차 다항식이 명확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부호 넣고 여기서 구한 거 요만큼 다 들고 들어올 거예요. 2의 n승 m 팩토리알 n-m 팩토리알 n-2m 팩토리알 분의 2n 빼기 2m의 전체 팩토리얼하고 x에 원래 이 m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교대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도 n-2m으로 해서 명확하게 앞에서 유도한 식 다 흡수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 이 m이 뭐냐? 제가 아까 전에 n이라고 하는 르장드르 이퀘이션 여기 n 요 들어있는 요 숫자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 숫자로 나오겠죠. n에 2를 줘서 2 곱하기 3 6y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n이 이제 양수냐, 양의 정수인데 이제 짝이냐, 홀이냐 이걸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 m은요, 2분의 n 또는 2분의 n-1로 하고 이 둘 중에 그 하나는 정수가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n이 뭐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럼 3 넣으면 2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2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1.5고 얘는 1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수가 될 거예요. 정수가 되고 그 정수를 택해서 요 m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그 an을 처음에 우리가 오늘 어디 갔냐 an 제일 처음에 여기 있네. 뭐 요렇게 생겼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나중에 확인합시다라고 했는데요. 요렇게 하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명확하게 이렇게 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고 얘의 장점이 pn에 1을 넣으면 싶어서 x에 1 넣어보세요. 1로 딱 떨어져요. 요렇게 하려고 아까 그 an을 어디 갔냐? an 여기 있네. 이거를 이렇게 뒀던 겁니다. 예, 이런 데서 이제 수학자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왜 이렇게 둬요? 근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그 x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1이 나오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 방정식에 배웠던 이런 형태의 르장드르 미방이 존재할 때 그 솔루션의 급수해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풀려고 마음먹으면 풀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있으나 잘 안 풀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형태를 기억하고 풀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찾기 위해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다음 챕터에서 다룰 얘기는요. 챕터 4.3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라고요. 또 다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인데 이게 뭐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것만 잠깐 언급하고 머리를 또 식혀봅시다. 요거는 이겁니다.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미방인데 x분의 bx 잡고 y 프라임 인터넷 연결 더하기 x제곱분의 cx의 y는 0. 그래서 이런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일단 세워놓을게요. 이때 이 bx하고 cx는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다, 애널리틱하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그죠? x 이퀄 0에서는 이거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분모가 0이 돼버려서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은요. 이거의 솔루션이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요 y 프라임하고 y 앞에 개수가
특정 지점, 보통 이 급수해를 y는 시그마 m 0부터 무한대 am의 x 빼기 x 낫의 전체 m승일 때 요런 시리즈 솔루션으로 이 미방의 해를 쓰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개수 전체가 x 이꼴 x 낫인 지점에서 해석적이어야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는 bx하고 cx는 해석적이라고 했지만 분모가 x제곱이라서 x 이꼴 x나 특별히 x 이꼴 0인 지점에서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와 요 개수는 해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급수해의 존재가 있다라고 했던 그 뭐 존재성의 정리 굳이 뭐 이런 거 붙이면 급수의 존재성 정리라고 하는 거는 못 써요. 이렇게 생겨먹은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급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 지금 배울 거잖아요. 프로비니우스 메서드에 따르면 풀 수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 역시 수학자들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솔루션 x에 대한 함수로 yx는 급수해입니다.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승입니다. 심지어 이게 빼기 0, 이게 x 나시죠. 애널리틱 하지 않아요. 요 x분의 1이 들어있어서. 근데 이렇게는 못 쓰고요. 앞에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x의 r승이라고 하고 이 r은요. 그 실수 또는 심지어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x의 r승을 앞에 곱하면 요런 거인 해가 존재한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걸 자세히 증명하는 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요렇게 된 걸 쓸 수 있구나. 전략이 그거예요. 해석적이면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시리즈 솔루션을 풀면 돼요. 요렇게 자꾸 y 프라임, y2 프라임 해가지고 때려 잡아 넣어서 앞에 개수 a0, a1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해석적이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못 풀잖아요. 흡수에 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프로비니우스가 말하길 존재합니다. 다만 형태가 앞에 요게 x의 r승이 하나 더 붙는다는 점 요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x의 r승이 붙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로 미방을 푼다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뭐 결정 방정식이라고 인시덴탈 이퀘이션 쓰고 아마 세컨 오더 리니어 방정식 풀 때 그 특성 방정식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랑 비슷하게 또 서로 다른 필근이니 중근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썰이 풀어집니다. 잠깐 머리를 식히고 요 뒤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보고자 하는 이 미분 왜 이러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풀어보고자 하는 프로비니우스 메서드 공부해보고자 하는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를 적용할 미분 방정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x분의 bx y 프라임 더하기 x제곱의 c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 bx와 cx는 x 이꼴 x 나 특별히 0인 지점에서 애널레틱하다라고 합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죠. x랑 x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y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와 y 앞에 있는 이 개수는 x not equal x 0인 지점에서 애널리틱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리즈 솔루션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급수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급수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배울 겁니다. 어떤 그런 형태의 급수해인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y는 아, 저기 x의 r승하고 시그마 am x의 m승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m은 0부터 뭐한데 이런 걸 가질 건데요. 이 얘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요. 해를 y1x, y2x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1차 결합 형태로 예를 들어 a0, a1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제너럴 솔루션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y1x, y2x는 도대체 뭔가인데 이 프로비니우스 메서드에서 입증한 바 y1x 하나는 이렇게 급수해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r은 앞서 말한 대로 실수 또는 복소수까지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y1x는 x의 r승의 시그마
m 0부터 뭐한데 am x의 m승입니다. 요 빼기 0을 해서 요 지점에서 bx, cx는 애널리틱한데 이 앞에 전체 개수는 애널리틱하지 않다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거 y2x는 뭐냐? 얘랑 y1x, y2x 1차 독립일 테니까 걔는요. 아, 일단 해의 형태는 x의 r승에 얘도 급수의 형태로 이거나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r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거나 아니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로그를 요 어딘가에 포함을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은 요 케이스다라는 거 요거지만 실제 요 앞에 개수들은 애널리틱하지 않다라는 요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제가 별 표식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양변에 x제곱을 일단 곱합시다. 그러면 식이 x제곱 y2 프라임 더하기 x의 bx의 y 프라임 더하기 cx의 y는 0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뭐 당연히 이제 이러면은 요거 요거 문제 없네. 미분 가능하니까 급수에 가지겠네. 그럼 해는 뭐한데 a의 m, x의 m이고 x의 r승 해서 요렇게 m 더하기 r로 쓰면 됩니다. 물론 이거 뭐 엄밀히는 a0는 0이 첫 번째 항은 아니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y 프라임 x를 요거에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m의 m 더하기 r, x의 m 더하기 r 빼기 1승 뭐 요렇게 해가지고 y 프라임 또 2 프라임 구해가지고 싸그리 해서 쇽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를 써서 급수해가 존재하는 걸 사람들이 증명을 했으니 걔를 써서 우리는 답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y2'x도 쓰면 m 이퀄 0부터 뭐한데 또 am을 여기 뒤에 쓰지 않고 책대로 할게요. 여기 가운데 씁니다.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r에 m 플러스 r 빼기 1까지 오고 am하고 x에 m 플러스 r에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원래 거까지 해서 급수 형태로 썼고 얘를 이제 이해를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 bx가 결국은 x 이꼴 0인 지점에서 애널리틱 하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상수함수면 결국은 무한급수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뭐 뭐라고 했더라? px가 2면은 이것도 결국은 뭐 이렇게 쓰고 뭐 a 제로가 2, 그 위에는 0 해서 하여튼 무한급수로 상수함수 표현 가능하다 했었죠. 같은 논리로 x에 대한 당함수 역시 급수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m 이꼴 0부터 뭐한데 2m x의 m승 이렇게 쓸게요. 똑같은 논리로 cx도요. 급수해의 형태로 cm x의 m승 형태로 바꿀 겁니다. 요거까지 챙겨서 들어갑시다. 요걸 한 다음에 얘를 원래 별표식 저기에다가 x 곱한 거를 이걸 뭐 프라임이라면 요 방정식에다가 얘도 넣고 요 밑에 있는 이만큼도 대입을 할 겁니다. 이 대입하면 어마어마한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요. 가장 낮은 저차항, 상수항 쪽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풀고자 하는 이거 R 찾아낼 겁니다. 이 R을 찾아내는 방정식을 책에서 Initial Equation, 한국말로 결정 방정식이라고 해서 곧 나옵니다. 일단 그거를 찾으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찾아가 봅시다. 그 앞에서 요 별표로 친 그 방정식에다가 대입합시다. 싹 다 넣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x제곱이고 y2 프라임이죠. 두 번 미분한 게 m 이퀄 0부터 뭐한데 m 더하기 r 빼기 1 x에 m 더하기 r 빼기 2 그 다음에 x 곱하기 bx죠. bx 대신에 급수로 m 이퀄 0부터 뭐한데 bm x에 m승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m 이퀄 0부터 뭐한데 m 더하기 r에 am의 x에 m 더하기 r에 빼기 1 됐고 그 다음에 cx 밑에다 쓸게요. cx는 또 급수로 쓰면 0부터 뭐한데 cm x에 m승 쓰고 그 다음에 y 원래 y니까 시그마 m 이퀄 0부터 뭐한데 am의 x에 m 더하기 r 하면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일단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하면 요 x제곱 요 들어가서 얘 없앨게요. 없앴고 그 다음에 x도 안으로 잡아 넣어서 마이너스 1승 없앱니다. 나머지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여기서 또 공통으로 있는 게 x의 r승, 여기도 x의 r승, 여기도 x의 r승 있으니까요. x의 r승은 앞으로 쫙 묶어낼게요. 그러면 이거만 m 이퀄 0부터 무한대 쓰자. m 더하기 r, m 더하기 r 빼기 1의 x의 m승. am 어디가? am이 어디 갔어? 쓰다 빼먹었다. 이게 am. 네, am. 네, xm 쓰고 더하기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bm x의 m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m 더하기 r의 am x의 m 고 쓸 수 있겠다 한 줄. m 이퀄 0부터 무한대 cm x의 m 쓰고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 쓰고 괄호 닫고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xr만 끄집어낼 겁니다. 이 xr은 변수잖아요. 그러니 우변에 이퀄 0이 되려면 요 괄호 안에 쓴 이게 0이어야 돼요. 네, 이거 이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안에 점점점에서 다 안 쓸게요. 이 길쭉한 이 녀석. 이 녀석의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 이제 변수가 이게 m이 0부터인데 r도 섞이고 해서 s는 0이라고 뭐 임의의 변수를 써서 이렇게 급수해를 하면 뭐 s에 대한 식으로 쓰여지겠죠. 그리고 x의 x승 뭐 이런 꼴로 쓰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요 안에 있는 게 0이니까 이꼴 0이 되려면 얘도 변수니까 결국 요렇게 쓴 요놈이 0이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모든 s에 대해서 음, 다 0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는 뭘 찾으면 돼요. 근데 모든 s에 대해서 다 하기 전에 s가 0일 때인 경우만 하나만 살피면 아까 말한 r 값을 찾는 방정식을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s에 0을 넣는다는 거는 어, 최초항 x의 0승이니까요. 상수항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요 이만큼 길쭉하게 쓴 거에서 상수항인 것만 고민을 해봅시다. m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r, 0 넣으면 r 빼기 1, r 빼기 1, 그 다음에 a0, x의 0승, 1 나오죠. 요게 상수항이에요. 첫 번째 항에. 두 번째로 들어가면 m의 0 넣으면 b0의 x의 0승이니까 b0 남죠. 그럼 그 뒤에 뭐 물론 B0 다음에 더하기 B1X 1승이 쫙 뭐 이렇게 붙고 여기 뒤에도 곱하기는 붙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수는 제일 앞에 있는 상수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제일 낮은 차수를 구해보면 M에 0 넣었을 때니까 R A0 그다음 X의 0승이니까 1 돼서 앞에 있는 B0 요게 B0고 얘가 R A0니까 얘랑 B0랑 곱한 거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 여기도 M에 0 넣으면 C0 X의 0승 여기는 A0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X의 1승, X의 2승 앞에 붙어 있는 것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어차피 뭘 넣건 요게 이꼴 0을 만족하려면 요 안에 있는 게 다 0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상수가 0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이꼴 0을 절대 만족 못 해요. 그럼 요 식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식이에요. 이걸 이제 좀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결국 X의 0승의 개수를 뜯어낸 거죠.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A0가 지금 공통으로 있잖아요. 아, A0를 앞으로 묶어내면 A0에 R 빼기 1 더하기 B0 R 더하기 C0는 0입니다. 앞에서 이 급수해를 표현할 때 A0는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뒤에가 0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R제곱 더하기 B0 빼기 1의 R 더하기 C0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식을 예쁘게 썼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2차 방정식 같 2차 방정식이잖아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근의 공식 써서 이용하면 실근, 중근, 허근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마치 앞에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있죠. y의 2' 더하기 뭐 bx의 y 프라임 더하기 qx는 rx 할 때 이거 그냥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 뭐 이렇게 해서 일단 rx 0이라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이거 실건 어쩌고 저쩌고 풀었던 그 느낌이 지금 쫙 들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를 이제 인디셜 이케이션 결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이거 어디서부터 하는지 출발해 보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요렇게 생겨 먹어서 야 이건 도저히 애널리틱 하지 않아서 급수해가 아니야. 근데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프로비니우스 메서드가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이니까 두 개의 베이시스인데 하나는 알겠는데 그다음 뭔데? 뭐 뭔지 모르지만 써볼게 하고 쓰고 대입을 하면 되죠. 그 편의를 위해서 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식을 바꾸고 요거 풀고 미분한 거 넣고 두 번 미분한 거에서 bx, cx도 뭐 애널리틱하니 급수로 써서 다 때려 넣고 쭉 정리를 쫙 했더니 뭐 못 풀겠다 하지만 결국은 우변이 0이니까 앞에 있는 최저차항인 상수항의 x의 0승의 앞에 붙는 개수들도 결국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0인 거는 무조건 확실하니 찾아보니 이런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얘를 가지고 R을 찾으면 R을 찾는다는 게 뭐죠? 원래 여기 급수에서 여기 R 붙어 있는 얘를 찾은 거예요. 이 R을 찾아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 R이 예를 들어 1이었다. 그러면 여기 M 더하기 1승 쓰고 앞에서 한 대로 프라임, 투 프라임에서 여기 때려넣고 급수에 찾으면 돼요. 그 앞에 했던 방식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X에 R승을 붙인 거고 그 R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인디셜 이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럼 B제로, C제로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BX, CX를 급수 형태로만 바꿔 써줄 때 첫 번째 항만 들고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들을 했고 얘를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책에 해둔 걸 가지고 와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y2 프라임 더하기 x분의 bx의 y 프라임 더하기 x제곱 cx의 y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bx, cx는 x 이퀄 0에서 애널리틱 해요. 이때 이거의 결정 방정식의 아까 R에 대한 2차식이었으니까 R1, R2라고 합시다. 이거는 근입니다. 루츠. 그 인디셜 이케이션에 이 갑자기 인디셜 이케이션이 뭐예요? 하면 요거. 요거의 2차 방정식이가 풀면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해가 이제 케이스 1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디스팅트한 루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R1하고 R2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기를 케이스 1에서 R1하고 R2를 빼보면 얘가 그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수. 그러니까 둘의 차이, 디퍼런스가 반드시 정수배만큼 나오는 케이스로 제한을 해서 풀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 복소수 영역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요렇게 요 조건을 하나 더 붙일 겁니다. 서로 다른 실근은 맞는데 그 두 실근의 차이가 정수배입니다. 이거 꼭 양이어야 되는데 큰 놈을 R1이라고 작은 놈을 R2라고 하면 항상 양의 정수 나올 겁니다. 또 괜히 뭐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 풀다가 교수님 이거 G 마이너스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경우 y1x는 그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의 베이시스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x의 r1 승의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 승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해는요. x의 r2가 되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대문자를 씁니다. x 대문자 am xm 승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시리즈 솔루션을 쓰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 2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더블 루트라고 합니다. 그 중근이죠. 더블 루트 중근. 즉 R이 R1, R2랑 같은 경우입니다. 요럴 때는 베이시스 첫 번째 베이시스는 X의 R승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승. 이거 하나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그 로그가 나옵니다. Y1X의 보여줬어. Y2X는 y1x에다가 lnx를 곱하고 뒤에 x의 r승 시그마 m 이꼴 요 1부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1 많이 틀려요. 1이에요. 1 1부터 무한대 a의 m x의 m승 요런 형태의 해를 가집니다. 이때 x는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 얘 때문입니다. 로그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요 조건 놓쳐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게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인디셜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근근이 나오면 베이시스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쓴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요. R1하고 R2가 다르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인티저. 오? 앞에서 설명 잘못했다. 이 정정할게요. R1, R2를 뺐는데 이게 아닐 때예요. 아닐 때. 뺐는데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R1, R2는 다른데 둘을 뺐더니 양의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아닌 건데 말을 빼먹었네. 요거는 정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케이스 3으로 가죠. 사실 케이스 1, 케이스 3가 합쳐져서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차가 특별히 정수배인 것만 별도로 떼어내서 설명한 겁니다. 요럴 때는 자리가 없어서 뒤로 넘어갈게요. 요럴 때 그 이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y1x는 x의 r1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승 이걸 하나 쓰고 두 번째 거가 K1이 하나부터 이 상수가 하나부터 K에다가 y1x 로그 x 치고 x의 r2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대문자 am의 x의 m승 이렇게 붙어요.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정수배일 때. 근데 요 K가 0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근데 0이 아닌 경우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까지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나오는 거는 일단 놔두고 문제만 하나, 예제만 하나 더 풀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겨먹은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딱 쳐다보면 애널리틱, 애널리틱 1이죠. 애널리틱 대충 봐도 이거는 급수해를 가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해가 y는 여기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대로 m 이퀄 0부터 무한대 쓰고 am, x의 m 이런 형태다라고 하고 보통은 얘를 이제 앞으로는 x, r승 앞으로 표시 안 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y 프라임, y2 프라임도 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y 프라임, y2 프라임을 슉 위에다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 봅시다. 앞에 있는 요거는 x제곱 빼기 x로 일단 좀 고쳐 쓰고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m 이퀄 0부터 무한대 m 더하기 r, m 더하기 r 빼기 1, 그 다음에 am의 x의 m 더하기 r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x 빼기 1이 들어있고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m 더하기 r 하나 내려오고 am의 x의 m 더하기 r 빼기 1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y는 1 곱하기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 더하기 r은 0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m 이퀄 0부터 출발을 쭉 시켜놨는데요. m 이퀄 0일 때 이렇게 복잡한 급수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m 이퀄 0일 때 가장 차수가 낮은 개수를 가장 차수가 낮은 항의 개수를 찾아서 그 개수가 0이 되도록 할 거예요. 우변이 0이니까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낮은 차수가 뭔지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값을 주었을 때 얼마지 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m 이퀄 0일 때 한번 쳐다보세요. 0, 0, 0 이렇게 넣어보면 요 앞에 x 제곱이 있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만나겠죠? 또 얘도 이렇게 만날 거고. 근데 일단 제곱이 있으니까 이 높은 차예요. 이것만 관심 가지면 돼요. x 제곱은 이미 x보다 높아서 필요 없고 x일 때 여기 하나 m 0 넣고 하면 r 빼기인데 x의 1승이 있으니까 x의 r 빼기 1차 항이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x인데 m 더하기 0이면 r 빼기 1인데 1이 들어오니까 x의 r승이잖아요. 이미 x의 r 빼기 1보다 높아요. 신경 쓰지 마. 이거 그렇게 쳐다보지도 마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m에 0 넣는 수가 x의 r승이잖아요. 날라갔네. 예, 이 문제는 되게 럭키한 거예요. 다 날라가고 얘만 보면 앞에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서 제일 가장 낮은 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m 이퀄 0일 때 한번 가장 낮은 차수만 쳐다보면
요 앞에 요거 마이너스 빼먹지 마세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0 넣으면 R 빼기 1이죠. R 빼기 1.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여기 0을 넣고 R 빼기 2인데 앞에 X가 있으니까 X에 R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있나 하고 내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식을 잠깐만요. 뭘 빼먹었지? 유도하다가 X에 0 R 마이너스 이거 빼먹었다. 빼기 1. 네. 요거랑 요거 곱하면 m에 0 넘어 r 빼기 1승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수가 안 돼. 빼기 1이 있죠. 그러면 요 빼기 1 곱해서 들어갈 때 또 x에 r 마이너스 1승 나와요. 그럼 빼기 1인 거 하면 일단 마이너스 살리고 m에 0을 넣으면 여기 0이고 r 남죠. 그 다음에 a0 있고 그 다음에 x에 0 더하기 r 빼기 1. 네, 됐네. 그래서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장 낮은 차수의 합이 0입니다. 근데 x에 r 빼기 1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낼게요. 자, 이러면 요 안에 있는 요게 이제 0이 무조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풀어보면 위로 올라가서 할게요.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r 빼기 1이 되고 더하기 r. 요게 0이죠. 그럼 요게 0이니까 r제곱 빼기 r 더하기 r은 0이니까 r제곱은 0. 이거 r 이꼴 0인데 더블 루트 나오는 중근 케이스예요. 중근 케이스 찾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근 케이스 2, 더블 루트 이거. 요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r에 0이니까 뭐 럭키한 거죠. 이게 날라갈 거고 요게 답이고 그럼 여기는 요거 답한 거를 넣어서 lnx 곱하고 0이니까 요거 찾아야 되겠죠. 요거 찾아야 되고 요 am 찾으면 되고 그럼 답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흡수해를 찾는 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비니우스 메서드의 중요한 예제 문제 하나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베셀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풀어볼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끝나고 다음 얘기들은 또 고등학교 수학하고 비슷한 것들이 사뭇 있어서 미적분만 하면 할 수 있어서 안 어려울 텐데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 요거까지 하고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